이정민의 방방곡곡.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강 인지발달 이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지발달 이론에는 피아제, 비고츠키, 콜버그, 앨리스, 백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피아제와 콜버그만을 다루겠습니다. 피아제에 의하면 유기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면서 환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인지구조를 재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지구조가 계속해서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인지발달 이론이라고 하였습니다. 피아제의 생애. 피아제는 1896년 스위스 작은 대학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심한 성격을 지닌 중세 연구 역사학자였으며 그의 어머니는 지성적이고 아주 신앙심이 깊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기계에서 화석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호기심이 많은 과학자라서 충분한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9살 때 학사학위를 받고 21살 때 자연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피아제는 연구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모랄론적 사고, 두 번째 단계는 동화, 조절, 인지구조가 변화가 정착되는 시기, 세 번째 단계는 사망할 때까지 아동에 대한 이해 연구였습니다. 여기서 모랄론적 사고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과 감정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은 자기가 원해서 밝게 빛나고 종이를 가위로 자르면 종이가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공론적 사고가 있는데 유아는 사람들이 집이나 교회를 짓듯이 해와 달도 우리를 비추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푸른 이유는 누군가가 파란색 물감을 하늘로 칠했기 때문이며 비가 오는 이유는 누군가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렸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아는 자기 중심적 사고의 특성에서 이러한 사물이나 자연 현상을 특별히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식, 사전지식, 배경지식, 기억 속의 총체, 동화, 자신의 인지구조에 맞도록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다. 조절, 인지구조의 수정 또는 새로운 인지구조를 형성하는 것이고 평형, 인지구조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보존, 특정한 양과 질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자아중심성은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기다려 보십시오. 주요 개념에 대한 세부 내용. 아기는 하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빨간색 잉크를 뿌리고 이것이 빨간색이다 라고 말하면 아기는 그대로 뇌에 도식화됩니다. 만약에 빨간색 잉크를 검정색이라고 하면 아기는 검정색으로 도식화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검정색을 빨간색으로 조절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평형, 인지적 평형화, 동화와 조절을 반복되는 과정에서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치 기차 철도와 같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피아제의 평형화는 지식의 양을 증대시키기보다는 아동의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말 가운데 대표적인 동모 배를 통해 도식, 동화, 조절, 평형화를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가 맞습니다. 이것은 과일배, 이것은 여객선, 이것은 자양면 배기, 신체의 배. 배 농장의 자식은 배를 보고 나주배로 도식화되어 있고 수송선의 자식은 여객선이나 상선을 생각하면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노래를 부르면서 도식화되어 있고 중국집의 자식은 자장면 곱배기로 이미 도식화되어 있고 근육질의 남자는 자신의 왕자 배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배에 대한 도식, 즉 스키마가 형성되었으며 배에 대해서도 이미 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저 배를 보아라 소리치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억, 즉 도식 스키마를 생각하고 있다가
전혀 다른 배가 나타나면 혼란스러워하면서 배에 대한 새로운 지식은 조절을 통해 저장하게 됩니다. 갑자기 복잡해졌던 이 배 저 배는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안정화를 이루어 인지적 평형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도식, 조절, 동화, 평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었나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얘기는 다소 어색하지만 어려운 영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억지로 춘향이식으로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혹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보존, 어떤 사물의 모양은 변했지만 양쪽으로 동일한 질량을 유지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보존 개념은 같은 500ml 물이 있지만 서로 다른 크기의 컵을 담아 놓아도 같은 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는 남의 생각, 관점,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은 본인 위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딸이 아빠 선물로 인형을 사드리면 아빠가 좋아할 것이라 혼자 생각. 그 전화 받을 때 엄마 있니? 그러면 대답을 않고 고개만 끄덕끄덕하는 경우, 뭐든지 보면 지 혼자 자기만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지발달의 4단계 모형. 인지발달에서 모형은 각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동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조작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각운동기는 0세부터 2세, 전조작기는 2세부터 7세, 구체적 조작기는 7살에서 11살까지, 형식적 조작기는 12살 이상. 이것을 감각운동은 영아기, 전조작기는 유아기, 구체적과 형식적은 아동기로 묶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암기하려면 구체적 조작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 좌측령에는 전조작기, 우측령은 형식적 조작기, 좌측령 옆에 앞에는 뭐냐? 감각운동기.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셨죠? 감각운동기. 아기는 반사활동을 통해 외부 세계와 접촉하면서 지능을 발달시키지만 정작 자신과 외부 대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 당시 아기는 무엇이든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물을 만지거나 입으로 물면서 대상을 인식하고 또한 호기심도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대상 연속성을 이해하는 단계로 사물이 눈앞에 사라졌다. 그러면 대상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쓰다듬어 주거나 까꿍 같은 소리로 좋은 감각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감각운동기의 순환 6단계, 반사적인 활동, 빨거나 손에 쥐거나 울기나 즉흥적인 활동하는 것이고, 1차 순환 반응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흥미를 느낍니다. 발을 만지자거나 발을 막 찬다든가 막 그런 식의. 2차 순환 반응, 대상 영속성. 이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사물이 있으면 존재하는 것이고 없어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근육 발달, 2차 순환 협응, 목표 지향적, 3차 순환 반응, 첫돌 아기 때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징적 문제 해결. 예전에는 몸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지금은 머리를 쓰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전조작기, 외부 세계에 대한 내적 사고를 통해서 환경을 상징적으로 조작하는 단계로 비논리적이며 직관적인 것입니다. 이때는 대상 영속성을 확립하는 시기로, 즉 엄마가 눈앞에 사라지더라도 엄마가 있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는 대부분 자기 중심적이라고 피아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기적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행동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 크레파스 그림 그리고 있는 아이가 다른 아이의 빨간 크레파스를 뺏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가 필요하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전조작기에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상징놀이, 직관적 사고, 자중심적 사고, 보존 개념이 있습니다. 상징놀이는 뭐냐면 아기에게 잠재우고 우유 먹이고 의사, 환자, 간호사 상징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직관적 사고, 보고 들은 것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절대 생각에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중심적 사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보존 개념. 물체의 외형이 변해도 양과 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능력입니다. 이때는 12살 때까지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존과 보존의 차이를 아십니까? 보존은 원래 상태를 유지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고, 보존은 잘 보호, 간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 조작기. 이 시기에 접어들면 아동의 사고는 급격히 발달하고 구체적 사물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리적 사고와 보존 개념을 획득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핸드폰이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이타적 사고가 생기는 시기인데 인생에서 가장 높은 시기라고 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말을 얻기 위해서는 무작정 때를 쓰기보다는 토론이나 타협을 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형식적 조작기. 추상적이고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성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조합적 사고, 연역적 사고, 추상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문제에 접했을 때 기존에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새롭게 해결하는 논리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피아제는 이 시기부터 추상적 생각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론적 사고와 논리력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아제의 도덕 발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전도덕성, 타율적 도덕성, 자율적 도덕성이 있습니다. 전도덕성은 5세 이전의 아이들이 해당되며 이 시기의 아동들은 규칙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구슬놀이 할 때 단순히 재미있어 놀이하는 것이지 규칙을 따르면서 체계적인 놀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아제는 이 시기 아동들은 옳고 그름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타율적 도덕성. 5세에서 10세 사이에 해당되는 아이로 이 단계 아이들은 규칙에 대한 강한 존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기 아동들은 정의와 규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규칙은 어떤 절대적인 권위자가 만든 것이고 규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변적이기 때문에 구급차도 빨간색 신호등에서는 반드시 멈춰야 하고 만약에 규칙을 위반한 것은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도덕성. 10살 이상의 아동이 해당되며 규칙과 법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변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규칙은 집단 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규칙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1강 피아제 삐약삐약 인지발달 이론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홀버거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굿바이.